이 항공기는 2차 대전 당시 미 해군에서 운용했던 VOT F4U 콜세어라는 전투기입니다. 여기서 VOT은 이 전투기를 만든 회사 이름인데요. 이 회사는 1917년에 설립되어 미군의 전투기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들고 1922년에 취역한 블루버드라는 별명을 가진 VE-7 전투기는 1922년 10월 17일 미군 역사상 최초로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을 수행한 전투기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당일 이함했던 VE-7 전투기가 착함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갑판 가장자리에 랜딩 시그널 오피서, 착함 유도 장교가 깃발을 들고 전투기 착함을 유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VOT 회사는 초창기부터 항공모함용 전투기를 미군에 납품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콜세어 전투기도 미 해군의 항공모함용 전투기입니다. 참고로 가운데 제식 명칭에서 F는 파이터, 전투기의 약자이고 숫자 4는 이 회사가 해군에 납품한 네 번째 전투기라는 뜻이고 맨 끝에 알파벳 U는 이 전투기를 만든 회사 VOT의 제조사 코드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와 달리 함재기들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먼저 항공모함 내에 가능한 한 많이 싣기 위해 날개를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도 콜세어 전투기가 날개를 접은 채 갑판에 주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건 콜세어 전투기 편대가 태평양 전쟁 당시 호위 항공모함 윈덤 베이에서 출격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날개를 접고 차례로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날개를 펴고 이함하게 됩니다. 항공모함 함재기의 외형적인 특징으로서 또 하나는 항공모함 착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에는 착함하는 항공기를 세우기 위해 어레스팅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는데 항공모함용 함재기에는 이 케이블을 잡을 수 있는 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함재기는 항공모함 착함 충격을 견디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고 염분과 습기 등 해상 환경에 견디도록 구조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는 등의 특징이 항공모함용 항공기와 지상 이륙 항공기를 구별짓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한 콜세어 전투기 이전에 미 해군이 쓰던 항공모함용 전투기는 그루먼 F4F 와일드캣 전투기입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는 태평양 전쟁 발발 1년 전인 1940년 12월에 도입되어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 등 태평양 전쟁 초반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와일드캣 전투기의 성능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 항공대를 지휘해 명성을 날린 지미 태치 소령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 전투기가 거둔 전과는 와일드캣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일본 전투기의 기관총 명중률이 낮거나 조종사의 실수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는 항모에서뿐만 아니라 사진에서처럼 과달카날 공방전에서도 지상 이륙용 전투기로 활약했지만 결국 1943년 초반에 대부분의 생산을 멈추게 되고 후속 전투기가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와일드캣 전투기의 개발은 1936년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2년 후인 1938년 2월 미 해군은 차세대 항공모함용 전투기의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과 계약을 맺은 VOT 회사는 1940년 시제기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XF4U-1 모델입니다. 이 전투기는 프렛 앤 위트니 R2800 더블 와스프 엔진을 장착했는데 이는 이 당시 최고의 출력을 자랑하는 엔진이었고 이 표에서 보듯이 이후 개발된 콜세어는 와일드캣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신형 엔진은 1937년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요. VOT사의 새 전투기에 이를 탑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 전투기는 해밀턴 스탠다드에 3옆 대형 프로펠러를 장착했는데 프로펠러의 끝이 만드는 회전 원의 직경이 4.06m에 달했습니다. 프로펠러 직경이 크면 더 많은 공기를 밀어낼 수 있어 추력이 증가하고 큰 프로펠러는 낮은 회전수로도 같은 추력을 낼 수 있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높은 출력의 엔진과 궁합이 더 잘 맞았습니다. 이에 비해 출력이 낮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와일드캣 전투기 프로펠러의 직경은 약 2.97m에 불과했습니다. 콜세어의 고출력 엔진과 긴 프로펠러는 뜻하지 않게 랜딩 기어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랜딩 기어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사용하는
바퀴 달린 구조물을 뜻합니다. 먼저 콜세어 동체에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날개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콜세어의 프로펠러가 크기 때문에 랜딩 기어도 따라서 더 커져야 합니다. 하지만 콜세어는 항공모함용 전투기였고 이렇게 랜딩 기어가 길어지면 곤란한 점이 많았는데요. 일단 함재기는 착륙 시 일반 활주로보다 훨씬 짧은 거리에서 급제동하므로 착함 충격이 크고 랜딩 기어가 길면 지렛대 효과로 충격이 더 크게 기체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동체 구조 보강을 더 해야 하고 무게 증가, 피로 수명 감소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 길이가 늘어난 만큼 재질 강도나 두께를 키워야 하고 이 또한 항공기 무게 증가로 귀결돼 항속거리나 무장 탑재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항공모함 함재기는 날개를 접어서 최대한 많이 탑재해야 하는데 랜딩 기어가 길어지면 날개 접힌 부분과의 간섭, 수납 시 높이 제한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긴 랜딩 기어는 착함 시 무게 중심이 상승해서 갑판에 내릴 때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거나 기울어지기 쉬워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함재기는 저속에서도 안정된 비행이 중요한데 무게가 늘어나면 기동성 저하 및 저속 안정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랜딩 기어가 길면 비행 시 이를 기체 내에 수납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콜세어는 지상 활주로가 아니라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랜딩 기어가 길어지는 문제는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콜세어 설계자들은 프로펠러 길이가 길더라도 랜딩 기어를 짧게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콜세어 설계자들은 랜딩 기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날개 모양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날개 모양을 인버티드 걸윙, 역갈매기형 날개라고 하는데요. 동체에 연결된 날개 뿌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 후에 위로 살짝 꺾여져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역갈매기형 날개가 있고 그냥 갈매기형 날개가 있는데 그 모양은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역갈매기형 날개를 채택하면 날개가 한번 아래로 꺾이기 때문에 날개와 지면 사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날개 구조보다 랜딩 기어를 더 짧게 만들어도 프로펠러가 땅에 닿지 않게 충분한 지상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콜세어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수상기는 미군이 1940년부터 운용했던 마틴 PBM 마리너입니다. 수면에서 하늘로 떠야 하는 수상기는 일반 항공기보다 고출력 엔진이 특히 중요한데요. 수상기는 일단 무리를 밀어내면서 출발해야 해서 수면 항력이 매우 크고 파도나 물결에 의해 불규칙한 저항도 추가돼서 충분한 양력 발생을 하기 위해선 강한 추력을 가진 고출력 엔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수상기가 고출력 엔진이 필요한 이유는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고출력 엔진은 길이가 긴 프로펠러로 이어지고 프로펠러가 해수에 닿거나 비사나는 해수에 손상을 입게 하지 않기 위해 날개 구조를 바꿔서 프로펠러를 최대한 위로 올린 것입니다. 잘 보시면 마틴 PBM 마리너의 날개 모양은 역갈매기형이 아니라 그냥 갈매기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PBY 카탈리나처럼 갈매기형 날개를 쓰지 않고 그냥 날개를 동체 위에 높게 설치하는 방법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출력 엔진과 관계없이 역갈매기형을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슈투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독일의 융커스 U-87 급강한 폭격기입니다. 날개를 보시면 콜세어처럼 역갈매기형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슈투카는 콜세어보다 출력이 한참 뒤졌고 프로펠러 직경도 약 3.4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슈투카는 여기서처럼 비행 중에도 랜딩 기어가 수납되지 않는 형태였는데요. 슈투카가 수납식 랜딩 기어를 포기하고 고정식을 선택한 이유 중에는 폭탄 탑재를 많이 하기 위한 동체와 날개의 공간 확보 이외에도 고정식 랜딩 기어라도 역갈매기 날개를 이용해 최대한 길이를 줄이면 무게를 절감하고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슈투카의 역갈매기형 날개는 콜세어처럼 프로펠러 길이와는 큰 관계가 없고 실전 운용 신뢰성과 정비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콜세어는
날개 모양을 바꿈으로써 고출력 엔진과 대형 프로펠러로부터 야기되는 랜딩 기어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콜세어의 랜딩 기어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랜딩 기어를 수납할 때는 바퀴가 90도 회전해서 이런 식으로 날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콜세어는 이후 착함과 관련된 문제로 미 해병대에 먼저 배치되어 사용되다가 1944년 중반부터 F-6F 헬캣과 더불어 미 해군의 주 함재기로서 활약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설계와 운용법으로 콜세어는 미 해군 항공력의 상징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부터 다시 태평양 전쟁 시리즈로 들어갑니다.